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최신 기출문제 2019년도 3회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연삭 가공 중에 발생하는 떨림의 원인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떨림이 생기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되죠. 1번 보겠습니다. 연삭기 자체에 진동이 없을 때는 떨림이 발생하지 않죠. 맞는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숫돌축이 편심되어 있을 때, 중심축이 어긋나 있을 때는 떨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3번, 숫돌의 결합도가 너무 클 때, 숫돌의 결합도가 너무 크면 숫돌이 단단해서 가공물로 가공을 할 때 떨림이 발생할 수가 있죠. 틀렸고요. 4번, 숫돌의 평행 상태가 불량할 때, 평행 상태가 불량하면 중심축이 어긋나 있고 편심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떨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연마제를 가공액과 혼합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매끈해지거나 광택이 적은 다듬질면을 얻게 되며 피닝 효과가 있는 가공법을 물어봤습니다. 피닝 효과는 어떤 가공물의 표면을 가공 경화를 일으켜서 단단하게 하는 효과를 말하죠. 근데 쇼트 피닝하고 액체 호닝은 다릅니다. 고압으로 분사하는 것은 같은데 분사하는 대상물이 쇼트 피닝은 강구를 분사해서 가공물의 표면을 가공 경화시키는 작업이고요. 액체 호닝은 연마제와 혼합 가공액이 있죠. 이 두 개를 고압으로 분사시켜서 광택이 적은 다듬질면을 얻거나 또는 매끈한 다듬질면을 얻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브로칭 머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브로칭 머신은 칼날이 많이 달린 브로치를 가지고 한 번에 가공해서 구멍 형태나 또는 바깥 모양을 가공하는 방법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복잡한 면의 형상도 쉽게 가공할 수 있다. 그쵸? 브로치의 단면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해서 한 번에 가공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2번, 내면 또는 외면의 브로치 가공도 가능하다. 그렇죠? 보통은 내면을 많이 하죠. 하지만 바깥쪽에다가 브로칭 가공을 할 수도 있죠. 외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번, 스플라인 기어, 내연기관 크랭크실의 크랭크 베어링 부는 가공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스플라인 기어를 많이 하죠. 그리고 베어링 부도 브로칭 가공이 가능합니다. 3번은 틀렸죠. 4번, 공구의 1회 통과로 거친 절삭과 다듬질 절삭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했죠. 처음에는 거친 절삭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다듬질 절삭이 되는 칼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통과할 때 거친 절삭과 다듬질 절삭이 모두 가능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옵티컬 패러렐을 이용해서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평행도를 검사하였더니 백색광에 의한 적색 간섭 무늬의 수가 엠빌에서는 2개가 나오고 스핀들에서는 4개가 나왔습니다. 이때 평행도를 물어봤죠. 옵티컬 패러렐은 광선 정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투명한 유리 형태의 원통형을 가진 이러한 평행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 얘를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끼워서 이쪽은 엠빌이 되고요. 반대쪽은 스핀들이 되죠.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간섭 무늬가 생기는데요. 마이크로미터의 평행도를 알려면 스핀들 쪽의 간섭 무늬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스핀들 쪽의 간섭 무늬 개수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빛의 파장값을 곱해주면 평행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스핀들의 간섭 무늬 수가 4개라고 했죠. 그래서 4개고요. 그리고 파장값이 0.32 마이크로미터죠. 얘를 계산해보면 1.28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고 이게 바로 평행도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사값인 1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커터의 지름이 100mm이고
커터 나래 수가 10개인 정면 밀링 커터에서 200mm인 공작물을 한번 절삭할 때 가공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절삭 속도를 주어졌고요. 한 날당 이송량도 주어졌죠. 밀링에서 가공 시간을 알려면 먼저 F값, 이송 속도 값을 알아야겠죠. F는 스몰 f 곱하기 zn 이라는 공식이 있죠. 여기서 F값은 한 날당 이송이고요. Z는 날의 개수죠. 그리고 N은 회전수인데 지금 N이 없죠. N 없고 V 값이 있죠. 이 V 값을 파이 D분의 1000V 이 공식으로 변환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값은 0.1이고요. 한 날당 이송값이니까 0.1. 그리고 Z값은 커터 날의 개수죠. 10개고요. 다음 V값이 100이죠. 절삭 속도. 스몰 D값은 100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약 318.3. 그래서 단위는 밀리미터 퍼 미닛이 나오죠. 그래서 1분에 318.3mm를 이송을 하죠. 그래서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318.3mm를 60초 만에 가죠. 근데 내가 원하는 지금 공작물의 길이는 20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공구가 이렇게 있고 얘가 그리고 공작물이죠. 근데 이 길이가 200이래요. 그리고 공구의 길이는 100이고요. 공구가 지금 다 이쪽으로 해서 지나갈 건데 여기 200으로 가공을 하면 공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공구가 이 끝까지 모두 지나가야 1회 절삭이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공구의 지름값인 100을 더해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총 1회 절삭할 때 이동하는 거리는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초가 걸리겠느냐, 이 비례식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그래서 x는 300 곱하기 60분의 318.3 얘를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약 56.5 정도가 나오고 단위는 초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에서 홈 가공을 할 때 1.5초 동안 공구를 잠시 정지하는 지령 방식을 물어봤죠. 공구 잠시 정지는 이송정지인 쥐공사를 쓰죠. 그래서 쥐공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X를 쓰는 방법과 P를 쓰는 방법이 있죠. X를 쓰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초 시간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1.5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을 맞추면 되고요. P로 쓸 때는 P가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어떤 값을 1000으로 나눈 값을 기계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1500으로 써줘야지 1500을 1000으로 나눈 값 1.5초라고 기계가 인지를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기에 맞는 지령 방식은 2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150mm인 밀링 커터를 이용해서 30m per minute의 절삭 속도로 절삭할 때 회전수를 물어봤습니다.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 파이 D분의 1000V죠.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 보면 파이 그리고 스몰 d 값은 밀링 커터의 지름이죠.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V는 절삭 속도니까 30을 집어넣겠습니다. 얘를 계산기로 계산하면 약 63.66이 나오고 단위는 RPM이 되겠죠. 가장 근사한 값인 3번이 정답입니다.